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마이머플러TV입니다. 대표님,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엄청 많은데요. 종류가 보니까 주식, 채권, 예금, 원자재 뭐 너무 많은데요.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 같아요. 제가 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. 지윤 씨가 만약에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. 너무 기쁜 일이죠. 근데 당장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1년 있다 찾을 수 있다. 조건을 내건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뭐 운용은 할 수 있다.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글쎄요.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주식? 뭐 요즘 워낙 주식이 아직까지 대세니까 뭐 주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. 예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년이면 조금 그래도 고민이 덜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5년, 10년, 20년 이렇게 막 길어진다. 그러면 어떨까요? 1년에 비해서 20년, 30년이 고민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? 그렇죠. 1년도 너무 괴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민은 더 커지겠죠?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 있다고 그래요. 수익성, 얼마나 내가 불릴 거냐, 이득이 많이 늘어날 거냐.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지?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1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원금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, 손실 볼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. 이게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그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, 이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그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,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에 딱 맞게 이제 해주는 게 바로 TDF라는 펀드예요. 타겟 데이트 펀드. 그러니까 10년짜리면은 10년에 맞게끔 자산을 배분해주고 20년짜리면은 20년에 맞게 또 자산을 배분해주는 거니까 그 투자 기간에 맞춰서 위험자산, 안전자산 이렇게 배분을 적절히 해주는 그런 펀드다라고 볼 수 있고, 이 개념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20년짜리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20년 후에 내가 이제 그걸 찾는다고 치면 처음 투자할 때는 이제 투자하는 기간에는 위험자산, 주식 같은 비중을 많이 했다가 그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 위험자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안전자산 비중은 어떻게 돼요?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.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지키는 쪽으로 가고 처음에는 공격, 뒤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수비. 그러니까 상당히 그 투자 기간에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그러한 성격의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?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조금 더 뭐 장점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요?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의 위험자산, 국내의 안전자산으로만 하는 것보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 보통 TDF의 경우에는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, 우리나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을 때 다른 나라가 나쁠 수 있고, 다른 나라가 좋을 때 우리나라가 나쁠 수도 있고, 물론 대충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, 그래서 그 국내에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TDF의 경우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TDF는 자산 배분을 글로벌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. 그렇고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이 TDF를 운용하는 운용사, TDF라는 상품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12개예요. 그리고 펀드 수는 한 107개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한 회사당 그 10개가 채 안 되는데 보통 삼성, 뭐 미래에셋, 한국 투자 이렇게 해놓고 회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30, 2040, 2045 해서 어떻게 뭘 의미할까요? 그 만기가 되는,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, 타겟이 되는 은퇴 그렇죠. 은퇴시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돈이 그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60세에 은퇴를
해야 되겠는데, 근데 내가 지금 30세야? 30년이네? 그럼 현재에서 이제 그 30년을 더한, 그거에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? 이 뒤에 TDF 뭐 2055 이런 숫자들이 다. 숫자들이 이제 내가 그때까지 투자할 수 있다. 투자, 그리고 그때 이제 은퇴를 한다. 뭐 이런, 아니면 그때 가서 그걸 찾아서 뭘 쓰겠다. 그런 이제 타겟 데이트라기보다는 타겟 이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뭐 동반자 뭐 이런 느낌의 펀드인 거네요.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지윤 씨도 은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금의 그 특성에 좀 가장 잘 맞는 거예요. 연금 계좌는 우리가 뭐 60세, 65세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수령을 시작하거나 또는 뭐 70세에 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가입 시점하고 수령 기간까지 만기가 되게 길잖아요. 투자 기간이 긴 거죠. 그래서 연금 계좌에 적절한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조 2천억 정도의 TDF가 이제 팔렸는데 그 연금 계좌에 편입된 게 4조 7천억. 그러니까 TDF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연금 계좌. 연금 계좌는 IRP도 있고 연금 저축 계좌도 있잖아요. 그쪽에 담기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. 그래서 퇴직연금에 담긴 게 이제 3조 2천억. 그리고 개인연금에 담긴 금액이 1조 5천억. 그래서 퇴직연금, 그러니까 DC나 뭐 IRP나 그 연금 저축이나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편입할 때 뭘 고르지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? TDF. TDF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TDF는 아주 잘 관리를 해주는 펀드인 건데 혹시 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? 그렇죠. TDF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위험자산을 많이 했다가 그러니까 2030, 2045에서 그 만기가 시점이 될수록 안전자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뒤로 가서 이제 내가 수령할 때쯤 되면, 만기가 될 때쯤 되면 그 하나도 손실 가능성이 없이 그냥 다 확정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. 그 시점에 이제 채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았는데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. 완전히 현금성으로 100%로 채우지 않는 이상 그 채권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렇지만 이제 내가 2030을 들었어요. TDF 2030. 근데 2030년이 돼서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타겟 데이트가 있는 거지 그 시점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인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는 이상 그 펀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만기를 바꿔서 계속 둬도 되고 다시 재가입을 해도 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더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러니까 꼭 그 시점이 됐다고 해서 이게 해지가 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단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가 정해진 거지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까지 맞춘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TDF가 개인 맞춤형 펀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투자 기간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건 아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개인 맞춤 이거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펀드니까 비용이 들어가죠. 펀드 보수가 발생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 그 TDF 안에 그 ETF 이런 것이 편입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그 어느 회사가 일단 타겟 데이트를 먼저 따지셔야 되고 어느 회사가 하는지 그 회사가 좀 믿을만한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. 왜냐하면 이거 운용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그 보수에 있어서 그 차이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를 많이 가지고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 ETF에 따라서는 추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,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게 유용하게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성향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경우에는 TDF 플러스 알파
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